이스프링 물맛 어때요? 맛있죠? 저는 어떤 분이 이제 차나 커피 주시려고 하면 저는 됐다고 하고, 저는 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을 정말 잘 마시는데 물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하니까 오늘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모닝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중에 물이 정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을 정말 아침에 많이 드셔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들 보셨죠? 예. 아침에 유산균, 단백질, 그리고 어제 아이도 FC에서 하나 더 추가됐죠. 저희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식이섬유까지 같이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장에 더 좋고 혈당 관리에도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런 거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nem버그 박사님께서도 물에 관한 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강의 제가 PPT 자료를 보면 우리 작물에 주는 물도 정수해서 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아메 정수기 모르셨어요? 네.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그냥 지하수 끌어다가 뿌리면 끝나는데 아메이 농장에서는 물까지 정수해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도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뭐가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아메이 니스프링이 정말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걔네들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많이 이제 갈증도 나고 하시니까 많이 드시겠지만 가을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물을 덜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자면서도 500cc나 이렇게 손실이 된다고 하니 우리 겨울에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이 어떤 걸까? 일단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겠죠. 보통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물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타서도 드시고 끓여도 드시는데 정작 그 물의 본질에 관한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수돗물 끓여서 이제 커피를 타신다거나 좋은 약재를 달인다고 할 때 그냥 수돗물로 끓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디 갔다가 수돗물로 이렇게 커피 끓여주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메 정수기가 20년 만에 다시 리버전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기존 것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왜 또 나왔냐 하면 20년 동안 새로운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신종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기 좋아지면서 화학 시장이 이렇게 커졌고 하면서 2000년보다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지만 그거에 관해서 비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됐어요.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4,900%나 증가를 했다는 거. 정말 수치로 계산이 안 될 그런 수치인데 이런 게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첫 발견이 됐을 때 보통 우리 세제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섭취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잘게 정말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뇌까지도 가고 그리고 태아한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칫솔 하나를 먹는다고 이렇게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런 거를 많이 먹게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다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플라스틱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물에서 이렇게 쪼개지게 하면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아일랜드. 그리고 1리터 생수병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25만 개나 된대요. 그 1리터에. 그러면 하루에 2리터만 마셔도 정말 5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 된다는 거 아까 이 태반에서까지도 양수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돼 있으니까 태아한테까지도 이런 게 영향이 미쳐집니다. 태아의 뇌까지도 영향이 되니까 암은 물론 불임, 유산, 발달 장애, 기형까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청소부 미세아교 세포 파괴 악순환 이런 거를 태아의 뇌에 축적을 해서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유 중에도 유선을 통해서 계속 축적이 된대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엄마가 먹는 그런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유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쥐 실험을 했는데 자손, 그러니까 자녀 쥐에게 불안, 우울, 사회성, 결여 유발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 당뇨약을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온대요. 한강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약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B로 시작하는 그 약. 그래서 그 기사 댓글에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약 끊고 한강물 마시자. 이런 기사 댓글에 아주 우리나라 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물 칵테일 전 세계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항히스타민제, 항균제,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이런 것들 드세요, 평소에? 안 드시죠? 드시고 계십니다. 물을 통해서요. 네, 진짜로요. 약을 처방받지 않지만 무료로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의사를 통하지 않고도 무료로 드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물 드시면 돼요. 이스프링 말고 그 외에 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항우울제라는 프로작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이 우리나라 아스피린처럼 굉장히 구하기 쉬운 약이래요. 근데 이 약들이 신종 오염물질에 들어가는데 이게 물속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약을 이 오리건개라는 얘가 이 약 때문에요. 겁을 상실해가지고 대들다가 죽는다고 해요. 우리가 천적을 만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겁을 상실해가지고 대들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오염 물질 때문에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한 거죠. 이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번까지 이번에 4세대로 이렇게 정수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모델이 가장 예쁘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더 정수 기능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미세 플라스틱까지 이렇게 걸러주는 그 네이버나 이런데 미세 플라스틱 정수기 치시면 여러 정수기들이 나와요. 거른다고 하는 정수기들이. 근데 보시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증 기관이 달라요. 인증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NSF에서 인정하는 미세 플라스틱 기준은 85%를 이상 그 제거를 하면 인증을 해주는데 아메 이스프링은 99%. 더 기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방금 인증 말씀드렸잖아요. 인증 기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NSF는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반면에 WQA라는 이 인증 기관은요, 제출 자료만 보고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우리나라 뭐 정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거른다는 그 정수기들 보면 NSF 인증 받은 게 없어요. 거의 다 WQA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뭐 거짓말로 자료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거른다는 정수기 다른 것도 있던데 막 이렇게 하면 직접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다 이 인증이에요. NSF 인증이 아니에요. 한번 직접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면 네이버에 찾으셔가지고 이 인증에 관한 거를 말씀해 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신종 오염 물질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박테리아거든요. 보통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UV나 이런 걸 조사를 하면 얘네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UV 이런 걸 조사를 해도 포낭을 자기 보호막으로 딱 이렇게 싸가지고 생존을 했다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다시 찍고 다시 번식을 해요. 이런 것까지 아메이는 또 걸르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했는데 여기 항생제, 항우울제, 향정신성 의약품, 이 벤조일 에콘이라는 게 마약 성분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런 성분들이 왜 물에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전에 직업이 물 수질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제 바다 쪽으로 해양 쪽으로 했었는데 실험을 할 때 염산이나 페놀이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실험 끝나면 그냥 버려요. 하수에. 네, 땡.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버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폐수, 하수 이렇게 싱크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수 쪽에는 이제 실험 끝난 약품들을 버렸는데 대학교 그리고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는 그냥 하수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속에 하수에 갔다가 우리 집안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호수를 꽂고 있다가 상태에 따라서 오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꽂고 있던 호수를 뺀단 말이에요. 그럼 빼고 나면 그 약 있죠. 액체는 하수에 버리고 껍질, 그러니까 링거, 뭐 주머니 이런 것만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도 많이 쓰고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많이 쓸 텐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수에 버려진다는 게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애들 약을 먹이고 나면 약병 이거 헹궈서 막 이렇게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물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좀 우리가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오래된 자료인데요. 대구 수돗물에 신종 발암물질 다량이 검출됐다고 뉴스에 많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사시는 저희 신랑의 사촌 누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어제 탄핵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나중에 다시 뽑아주더라 막 이런 얘기 한 분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1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각성을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요.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과불화합물이라는 게 체내에 축적이 되는 물질인데요. 안 빠져나가요. 이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워터스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네, 그 영화가 과불화합물 PFOA라는 물질에 관한 영화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스칼렛 요한스로 나오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농장에 떼죽음을 당한 소 농장 주인이 이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소들이 죽은 이유가 이번에 들어온 화학 공장 때문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던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거기에 이제 과불화합물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게 기형아 유발, 뭐 신경 손상, 암은 기본이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PFOA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이런 뭐 아웃도어나 그리고 코팅제. 우리 햄버거나 샌드위치 쌀 때 그런 코팅 그 포장재 있잖아요. 그런 거나 그리고 테프론 코팅. 테프론 코팅. 우리가 그 코팅 냄비를 많이 지금 많이 안 쓰시죠? 이제 많이들 이제 안 쓰신다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시골 분들은 아직도 많이 써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제가 시골 가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그러냐고 아직도 이런 거 쓰고 잘만 살았다고. 잘 안 살거든요. 다 암이 정말 많아요. 치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암에 요리 배우기 전에 그냥 빵꾸가 안 났으니까 냄비 계속 썼어요.
긁혀도 쓰고 벗겨져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 요리 배우면서 이런 냄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테프론 코팅이나 이런 코팅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리도 너무 맛있고 빨리 됐지만 일단 너무 이게 제가 너무 몰랐구나. 저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팅 냄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 이스프링이요 140까지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17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30가지 이상의 오일물질이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필터가 프리필터, 디스펜스 가드, 카본 블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정수기에는 이 프리필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지하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스프링이 놀 때 이 프리필터를 따로 장착을 해야 됐었어요. 큰 부유물질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니까. 근데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정수 필터고요. 디펜스 가드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포낭, 병원균 이런 것들을 많이 걸러주는 그런 필터고, 카본 블록은 잔류 의약품이나 납수은 이런 것들을 많이 여과해주는 필터입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여기 미세 플라스틱 여기 하얗게 이렇게 있는 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과 후에 깨끗하죠. 그래서 이스프링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이런 자료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압축 카본 필터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껍질로 이렇게 활성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압축 활성탄이요. 그냥 활성탄이 아니고 압축 활성탄. 이게 압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압축이 아니면 필터에 물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도 편하기 쉬운 그 길로 물이 길이 나요. 그러면 정수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압축된 활성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수기 그 아메이 정수기를 인터넷에서 사신 거예요. 좀 저렴하게. 근데 착각착각 이렇게 소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압축 활성탄도 아니고 가짜인 거죠, 가짜. 가짜 이스프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다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제 소비자가 아메이 청정기를 쓰고 계시는데 갑자기 당근에서 앰모스피어, 그러니까 스카이 그 전에 그냥 앰모스피어 그 전에 모델 있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니 그게 당근에 올라왔대요. 그 필터 구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올려놓으셨을까? 그래서 참 제 소비자가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근데 그 예전 모델이다. 근데 그 필터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왜 올려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모르셨으니까 올렸을 수도 있고, 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오염물질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기공 면적이 흡착을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정수기가 있고 자기가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자기네들 얼음이 예쁘게 만들어진다. 그런 표현을 해요. 얼음이 예쁘다. 참 물의 본질이 뭔지 참 그걸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사이즈가 슬림하다. 그리고 우리 소년단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커피 몇 도로 맞춰줘, 막 이런 거. 소년단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물의 광고를 한번 봐보세요. 물 본질에 관한 그 광고는 잘 안 해요. 슬림하다, 얼음이 예쁘다, 커피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서 나쁜 거는 거르고 좋은 점을 지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UV 파장 265 나노미터를 쓰면서 박테리아 이런 거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피 활성화를 100만 분의 1까지, 그러니까 100만 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명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존 거는
UV 이거 있잖아요. 램프가 1년에 한 번씩 버려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LED UVC를 이제 쓸 수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그리고 쓰레기도 더 적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은 파란 불이 이렇게 불이 늘 올라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틀 때만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기나 이런 걸 원래도 전기는 이제 많이 들진 않았었지만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NSF 인증을 받았다는 거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인증 단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검증된 이 번호 이 42번을 못하면 이게 정수기는 아니겠죠. 물맛 이런 것뿐만 이건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정수기가 시중 것보단 그래도 막 저렴하진 않잖아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090원으로 13.6리터를 쓰실 수 있어요. 굉장한 생수보다 싸요. 생수보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예전에는 AP에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앱을 통해서 사용량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방법 확인이나 사용량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ED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페이를 통해서 더 이렇게 저렴하게 또 편하게 렌탈 개념으로 쓰실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메이 현대카드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스프링에 관한 강의를 끝냈고요. 다음으로는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2025년